생활코딩의 이고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코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드가 무엇이고 또 코드가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유하자면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설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라는 설계도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모양이고 또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긴 코드로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제출하면 컴퓨터는 마법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짠! 하고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코드의 이러한 특성은 다른 분야의 설계도와는 좀 구분되는 특성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건축에서의 설계도입니다. 건축에서는 설계도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진 않죠. 설계도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시간, 또 많은 노동, 또 많은 자원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결국에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활동인 것이죠. 바로 코드의 이러한 대중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코드의 생산 도구로서의 측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생산 도구로서 코드라기보다는 컨텐츠로서 코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시나 소설, 수필 이런 문자 중심의 컨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나 음악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컨텐츠들의 역사에서 코드라는 컨텐츠의 역사는 매우 짧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전통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역사나 또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드라고 하는 컨텐츠는 전자화된 시스템,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화된 시스템은 컴퓨터, 타블릿,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화된 기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 전자화된 시스템 위에서 코드라는 컨텐츠는 가장 최초의 컨텐츠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컨텐츠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코드가 전자화된 시스템이라는 그 역사 위에서는 최초로 등장한 컨텐츠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컨텐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혼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전자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은 각자 그 컨텐츠의 어떤 개성에 맞는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시나 소설, 수필 이러한 것들은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바로 종이 또는 책이었기 때문에 책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 이러한 것들은 LP, 테이프 또는 CD 이런 거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오프라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연장, 극장 이러한 형태의 그릇에 담겨 있었던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또 이 전자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떠한 편리함, 그 편리함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컨텐츠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자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만들어지던 컨텐츠들은 여러가지 혼란 또 여러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드라는 컨텐츠는 바로 이 전자화라고 하는 길을
걸어간 최초의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자화되고 있는 컨텐츠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할 것이고 또 어떠한 존재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드가 걸어갔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주제를 좀 좁혀서 코드가 걸어갔던 길 중에 바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오픈이라는 말은 열려있다,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뜻일 테고요.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것은 누구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운동 또는 정책, 이러한 것들을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건축에서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설계도를 수정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픈소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 소스라는 것은 곧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만 작성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코드는 곧 제품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의 비유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기 땅에다가 탁 하고 갖다 놓으면 몇 초 만에 똑같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수정해서 마음대로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건물을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심지어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업자고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화가 나겠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픈소스는 이 초창기에는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아주 잘 살아남아서 오늘날 소프트웨어 생산 방식에 또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방식에 확고부동한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드가 동작하는 세계가 전자화된 세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동시에 코드를 만드는 개발자들의 문화, 또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도구들이 개발자들을 보다 개방된 세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사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GitHub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부분은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전 세계의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협력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협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트위터에서 만든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아주 잘 나가는 오픈소스의 프로젝트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포크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포크는 복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itHub에 로그인을 하셔서 저기에 있는 저 포크 버튼을 누르시면 그 순간 방금 보셨던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제작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특허나 저작권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3,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오픈소스를 복제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판,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암시하는 강력하고 강렬한, 간결한 그러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트위터의 팔로우,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어렵게 만든 프로젝트일수록, 자기가 만든 것이 많은 노력이 든 프로젝트일수록 저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복제하기를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도구라는 것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구들, 또 코드가 동작하는 이 전자화된 세계, 바로 이러한 특성들이 모여서 이 개발자들을 보다 개방된 세계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라는 활동은 일부 특이한 개발자들만의 어떤 독특한 활동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떠한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지나가는 개발자를 붙잡고 오픈소스와 특허 중에 무엇이 더 당신의 삶에 기여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생활 코딩에는 현재 약 1500개 정도의 동영상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오픈소스가 아닌 것은 불과 20개, 30개, 많아봐야 40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픈소스를 추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엔지니어고, 엔지니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개발자들의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잘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써주는 게 고맙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가 문제가 있으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 심한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마워하지조차 않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 모든 혁신과 모든 혁명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들에게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과 이 오픈소스라는 문화의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코드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화된 컨텐츠들은 이미 오픈소스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 너무 유명하죠. 전 세계의 공헌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백과사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젝트고 아주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 이 레고 블록 없이도 여기 있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블록들을 이용해서 레고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자, 이 도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공유해놓은 여러가지 레고 블럭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레고 블럭을 제 화면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음대로 이 레고 블럭을 마치 소스 코드처럼 제 마음대로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걸 통해서 저의 레고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이곳에 공유해서 또 다른 사람의 레고의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픈소스라는 것은 코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자화되고 있는 컨텐츠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막 전자화된 시스템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 또 컨텐츠들은 이러한 형태의 존재 방식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그것이 컨텐츠건 컨텐츠가 아니건 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전자화되고 있고 폭발적인 속도로 가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저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이 활동, 또 오픈소스라고 하는 존재 방식, 또 그 정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생활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 위한 비영리 활동입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코딩은 처음에는 이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이 사이트는 처음에는 바로 이 생활코딩이라는 컨텐츠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이 고안이 된 것이었고요. 이 생활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어떠한 임계점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코딩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이 광장 또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 친구들과 함께 이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이 사이트를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비영리 공공재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할 때 보셨던 바로 그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사실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의 실제 코드입니다. 자,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에게 있어서 코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드는 저희에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컨텐츠, 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컨텐츠를 담는 그릇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에게 있어서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멘토이고 롤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라는 것이 어떻게 저희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오픈 튜토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 꼭지를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든 CSS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수업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 CSS라고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완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제품이 타인의 컨텐츠의 부품으로서 사용되는 체계를 오픈 튜토리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든 수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라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자바도 있고 루비도 있고 정규 표현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의 틈바구니에 제가 만든 수업인 CSS라고 하는 수업이 요 붉은색 테두리 안쪽에 이렇게 부품으로 착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컨텐츠에 역시 CSS 수업이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역시도 다른 수업의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의 컨텐츠가 타인의 컨텐츠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 건데요.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자화된 컨텐츠인 코드는 다른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복제 또는 다른 가져온 그 코드의 원본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코드들의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참조,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특성에서 영감을 받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가 타인의 컨텐츠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만드는 컨텐츠에 타인의 컨텐츠를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가 오픈 소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사회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컨텐츠가 타인의 컨텐츠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바로 오픈 라이센스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작권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과연 저와 같은 작은 생산자, 돈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법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작은 생산자의 권리를 과연 보호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비관적인 편입니다. 회의적인 편이에요. 저와 같은 작은 생산자에게는 타인의 성취에 자신의 창의를 보태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이러한 정서와 이러한 정책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코드가 걸어갔던 길인 바로 그 오픈소스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코드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전자화된 컨텐츠로서 코드, 그리고 그 코드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는 또 고안된 여러가지 생산 도구들, 그리고 그 생산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의 문화는 제가 이 세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